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문화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를 촉진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YTN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반영해 문화보도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 리뷰 Y에서는 다양한 이슈와 형식을 담은 YTN의 문화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개편 이후에 문화계 소식을 전하는 YTN 보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반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먼저 지난 5월 첫 선을 보인 컬처 인사이드는 YTN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인식될 만큼 다루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문화계 소식과는 차별되었는데요. 공연, 전시, 신간도서 등의 정보 외에도 컬처 인사이드의 대표적인 문화 분석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컬처 인사이드에 나온 내용인데요. Y2K 넘어 Y3K, 진화하는 옛것 열풍 기사는 Y3K 트렌드와 레트로 트렌드를 다룬 기사인데요. 먼저 Y2K와 Y3K를 설명하면 Y2K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풍미했던 패션과 스타일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Y3K는 3000년대 미래지향적인 패션과 스타일링 등을 말합니다. 최근에 유명 K-팝 아이돌인 에스파나 블랙핑크 리사 등이 금속성의 소재가 강조된 Y3K 패션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Y3K는 미래, 기술 등을 상징을 하고 복고를 다루는 트렌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Y3K를 Y2K에서 진화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Y3K 패션의 유행을 뉴트로 콘텐츠와 같은 맥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트로 열풍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분석은 좀 별로 없었고 몇 가지 현상만을 나열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레트로 컨셉의 인플루언서를 장시간 소개한 것은 전체 기사 흐름에서도 벗어났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8월 24일 네모칸 밖으로 나온 웹툰 코믹스 천국도 홀렸다의 보도에서는 화면으로만 즐기던 웹툰을 영화, 게임, 굿즈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웹툰의 산업적 성장을 소개했습니다. 웹툰이 원소스 멀티 유즈로서 경제적 가치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최근 주춤한 성장세를 타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고민을 알린 보도였습니다. 최애캐와 작품 추천까지 웹툰, 인공지능을 껴안다 보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툰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소개를 한 다음에 인공지능과 이 웹툰을 결합한 서비스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인기 웹툰 캐릭터를 활용한 챗봇 서비스, 자신의 사진을 유명 웹툰 캐릭터처럼 변형해주는 서비스, 웹툰 추천 서비스 등이 그것인데요. 기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툰 업계 전반의 트렌드와 변화 양상에 대해 소개를 한 것은 아니었고 특정 회사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첨예한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웹툰 추천 서비스처럼 새로울 것이 없는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처럼 소개한 부분은 다소 홍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 예술하는 연예인들 전시회, 편견 깨고 공감 커지고에서는 아트테이너를 언급했는데요.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연예인을 의미하는 엔터테이너의 합성어라며 예술 활동을 병행하는 연예인들을 뜻한다고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술하는 연예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던 만큼 연예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새로운 문화적 정의를 통해 문화적 차별이나 편견을 줄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젠 책도 듣고 맛보세요. 오감 마케팅 눈길. 이 기사는 향기 나는 시집이나 전화 통화를 통한 신앙독 서비스 등 최근 출판업계에서 독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거와 달리 책을 하나의 굿즈처럼 트렌드로 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에 따라 출판사도 브랜드 팬덤을 형성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10년 새 종이책 독서율이 급락하면서 독서 저변이 무너지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 마케팅을 넘어서 독서 생태계를 살리려는 성격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출판 소식인데요. 독서 놀이에 빠진 MZ, 텍스트 힙 유행에서는 최근 2030들이 일종의 유행처럼 책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책이나 책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유행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숏폼이나 자극적인 동영상에 지쳐서 이제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종이책을 소비하라는 욕구에서 출발을 했고 일종의 어떤 과시욕도 깔려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행들이 어떤 책 읽기 자체의 목적이 아닌 책을 배경으로 삼아 셀카를 찍으려는 것이어서 이제 독서율로 이어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30들의 텍스트입 열풍이 독서 습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출판계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컬처 인사이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문화인과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성 있는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조정석 배우, 이정은 배우, 조혜련 개그우먼 등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연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각 배우들의 노력과 개성, 인생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작품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삶에 대한 조언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해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공감과 감동 역시 컸습니다. 문학의 인물에 대한 그 깊어진 이해가 영화, 연극, 공연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돼 인터뷰가 가지는 의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컬처 인사이드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컬처 인사이드에 이어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YTN에서는 보기 드문 콘셉트의 프로그램입니다. 신선한 시도다 이런 시청자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YTN에서는 처음 보는 구성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물 자체에 조명한 컬처 인사이드의 인터뷰에서 나아가 그 인물이 상징하는 혹은 대변하는 사회적 이슈로 주제를 넓혀 시청자의 관심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산 드라이브에는 국악계를 대표하는 오정혜 배우, 이세돌 프로 바둑기사, 김소연 뮤지컬 배우 등이 출연했는데 각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문화 장르별 발전을 위한 조언도 전했습니다. 뉴스 인터뷰에 비해서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교육계에 놓인 교권 침해 문제, 학교 폭력, 돌봄 교육, 지방대 소멸 문제를 비롯해 문화체육계의 안세영 선수 이슈, 문체부와 대한체육계의 갈등, 연예인 병역 특례 등의 민감한 현안도 다루어 주었습니다. 명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문화계나 우리 사회 이슈 논의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남산 드라이브가 갖는 사회적 영향 역시 적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남산 현장에 새롭게 YTN 스튜디오가 마련된 만큼 다양한 명사와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과 사회의 고민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포맷이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내공이 쌓인다면 이 YTN을 대표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남산 드라이브는 이제 정확히 대담 프로그램이죠.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최고 명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게 있고요. 그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시대를 통찰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뉴스 전문 채널에서는 이런 제작물들의 방송은 시청률 면에서 손해 보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뉴스만 24시간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작 프로그램들이 나갈 때는 시청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시청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뉴스를 계속 방송하기를 원한다는 대답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청자들에게 뭐 여러 가지 현상을 좀 본다거나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제작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시청자들에게 계속 이제 회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면 시청률에도 도움이 되고 시청자들에게도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새롭게 등장한 코너입니다. 게임 부문 YTN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통적인 언론사 홈페이지를 보면 뉴스 분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TN 홈페이지에는 특이하게 문화, 스포츠, 연예 이외에 게임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게임 산업의 매출액은 22조 규모이고요. 수출액은 11조 원 규모입니다. 게임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BTS, 에스파, 라이즈 등 아이돌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게임도 여러 선보이고 있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YTN 뉴스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강조한 것은 이런 추세를 발빠르게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게임이 산업과 문화의 측면에서는 주목받는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또 젊은 세대, 특정 세대에 약간 소구하는 컨텐츠라는 인식도 강한데 독립적인 섹션을 마련해서 이제 게임을 다루겠다는 거는 젊은 층에게 다가서겠다는 것과 동시에 되게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게임 업계의 트렌드를 좀 다루기보다는 주요 게임 업체의 신작 출시 소식을 이제 일회성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요. 앞으로 이제 게임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보다 깊이 있는 보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에 혹은 개발사와 애니메이션 제작사와의 협업을 다룬 보도가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맺거나 게임 캐릭터 개발이나 업데이트를 위해서 협업하는 업계의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게임 산업의 동향이나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게임 산업 구조나 업계의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의 경우에는 정보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보도처럼 전문가 해설의 기회를 마련한다면 시청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나 그 깊이가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어 같은 부분에서는 좀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언론이나 방송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시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시대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 세계 게임 시장이 305조 원 규모까지 커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네 번째입니다. 7.8%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우리나라는 현재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나라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만큼 시장이 커졌으니까 우리가 게임 뉴스를 다루는 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선제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문제는 역시 고민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YTN을 포함한 이 레거시 미디어들의 주 시청 타겟은 50대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층 조사를 해보면 YTN도 50에서 69살까지가 우리의 주 시청 타겟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게임 뉴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것이죠. 섣불리 게임 뉴스를 전면에 내세웠을 때 젊은 층들로부터 더 이미 외면받은 채널이 중장년층에게 더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홈페이지에 지금은 시작 단계에서 노출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 뉴스 또는 소식을 어떻게 가공하고 슬기롭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게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큰 비중 그리고 우리 어떤 YTN의 주 시청자층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문학의 소식을 전한 YTN 보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지난번 지역 비하로 시작된 논란을 화해와 협력으로 마무리한 피식대학 이슈인데요. 갈등 해결 과정을 조명해 문화 콘텐츠 제작의 영향력과 책임을 보도를 통해 강조합니다. 비하 논란 피식대학, 영양군과 협업 콘텐츠 만든다 등의 보도에서는 지역을 비하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해당 지자체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협업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과도한 지역 비하 콘텐츠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며 나선 모습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던 문화 이슈의 해결 과정을 알려 문화 콘텐츠 제작의 영향력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 좀 일부 공감하는 대목도 있지만은 저는 이 뉴스가 10일 동안에 4건이나 관련 소식을 이제 다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리를 빚었고 이제 사과도 늦어서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았던 이제 집단인데 이들의 어떤 홍보성 제기 소식을 이렇게 여러 차게 전할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한편으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예인 성범죄, 음주운전의 문제도 공개했는데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연예계 인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최근에 발생한 일부 아이돌들의 음주운전 그리고 성범죄 사건 소식은 팬들을 비롯해 대중의 실망, 불신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테일 성범죄 피소까지 사건 사고로 얼룩지는 K-팝에서는 NCT 테일이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이 공개되기 전 소속사로부터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하며 팬들로부터 빠르게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이브 미니진 2차전 쟁점은 BTS 슈가 검찰 송치 대담에서는 BTS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탈퇴와 지지에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보인 팬들의 상황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칫 청소년을 비롯해 대중에게 법과 윤리를 경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보도로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대중 역시 윤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8월 23일 보도된 불륜 강경중 받아준 장신영, 김민희 국제영화제 수상 보도는 여러모로 의아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가십성 뉴스가 이제 보도 채널에서 이제 보도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었고요. 두 개의 소식을 함께 전한 이 보도에서 문화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내용은 이제 배우 김민희 씨가 세계 6대 영화제로 꼽히는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국제영화제 수상 소식이 왜 남편의 불륜을 받아준 뉴스와 함께 다뤄지는지 그리고 그 보도 다음 순서로 보도를 했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배우 김민희 씨가 사생활 논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뭐 K컬처, K무비라고 이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사실을 영화의 어떤 내용이나 배우의 배역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설명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거는 문화 보도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문화 제작자와 소비자 간 소통 매개체 역할 이어가주길. 문화 보도는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현상, 작품, 인물, 트렌드 등을 전달하고 분석해 시청자가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역할에 더해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보도를 통해 형성된 대중의 평가와 비평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문화 소비자의 반응과 요구도 함께 전달해 주신다면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소통 기회가 돼 문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깊이와 전문성이 있는 문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뉴스의 위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 이용자들은 정확한 정보나 배움이 있거나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뉴스를 좋아하고 뉴스로서 주목받지 못한 소재였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전문성과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뉴스에도 전문성과 깊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